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어느새 12월도 끝나가고 있네요. 이제 방학을 하게 되니 막상 아이를 어떻게 학습시켜야 하나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알찬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먼저 방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바로 방학 계획 세우기죠. 어렸을 때 방학 숙제로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놓고 시간별로 무엇을 하는지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나요. 그 계획대로 방학을 보냈던 것 같진 않지만 그렇게 계획 세우기를 했던 습관이 지금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혹은 많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할 때 등 여러 상황 속에서 계획을 세우면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아이들도 이렇게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 세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학습이든 일이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효과적인 계획 세우기 방법은 333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Things to do list 작성하기입니다. 이 333 법칙은 꼭 해야만 하는 3가지, 미루어도 되는 것 3가지, 그리고 하고 싶은 것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Things to do list에 이렇게 총 9가지를 적는 거죠. Things to do list의 경우 문구점에서 그 이름을 이용한 메모지도 팔 만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행해야 할 일들을 적어두고 일을 끝마칠 때마다 지우거나 V로 완료 표시를 하는 거죠. 333은 특히 need, want 법칙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need, want는 필요한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도 하고 설령 구분을 하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일보다 먼저 하는 경우가 많겠죠. 어른들도 그 유혹을 참기 어려운데 아이들이 오죽하겠어요. 이럴 때 333 법칙을 활용해서 써보라고 하면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겠네요. 미뤄도 되는 일을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미뤄도 되는 일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있으면 본인이 이 일이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더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꼭 해야만 하는 숙제를 이 리스트에 따로 적어두면 그 숙제를 놓칠 확률이 크게 줄어들어요. 또 체크하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학습 동기도 증가하죠. 사실 6가지가 다 숙제 같은 의무감으로만 꼭 해야 하는 일들이라면 아이들이 큰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나 활동 3가지를 직접 선택해서 목록에 써놓을 수 있게 하니까 이 리스트 작성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유용하게 잘 사용하더라고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꼭 해야 하는 3가지는 일기처럼 방학 숙제로 주어지는 숙제,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숙제 등이 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3가지는 학습 당사자가 흥미있어 하고 좋아하는 공부요. 아이가 코딩을 좋아한다면 코딩 공부, 코딩 학습이 될 수도 있고 학습용 보드게임이나 악기를 좋아하면 악기 연습 등등이 될 수 있죠. 제 학생 중 한 명은 브라우저에 관심이 많은 아이인데요. 꼭 해야 하는 3가지에는 학교 숙제를 넣고 원하는 공부 칸에는 파이어폭스나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적어 놓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도 넣으니까 학습을 더 재밌어 하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을 때 무언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보상을 해준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보상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상이 아이들의 학습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적절한 보상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계획표 성취에 대한 좋은 보상은 티켓이에요. 이 티켓은 해야 할 일들을 면제해주는 면제권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기간을 어느 정도 약속 기간을 정하시고 아이들이 그 정한 기간 동안 리스트를 잘 성취하면 그 티켓을 주시면 돼요. 면제권을 주는 이유는 어른한테도 계획을 세워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바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매일 꾸준히 계획을 수행하다가도 어느 날은 괜히 하기 싫은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빠서 못하는 날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찬스 카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스 카드로 하루를 면제시켜줄지 아니면 꼭 해야 할 3가지만 면제시켜줄지는 부모님께서 아이의 상황에 맞게 잘 정해주시면 돼요. 또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이 계획 세우기 규칙을 잘 지킨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게임과 같은 물질적 보상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아이들에게 티켓이 생기기 전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계획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할 것 같네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계획표의 장점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같아요. 사실 의무감으로만 주어진 공부를 해야 한다면 아이들이 학습 자체에 거부감이 생긴다거나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해야 할 일은 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공부를 선택하기도 한다면 학습 흥미도 증가하고 또 계획한 일을 계속해서 완료해낼 수 있잖아요. 즉, V 표시하는 재미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습관이 어느새 아이도 모르게 자리 잡히게 될 것 같네요. 오늘은 333 방학 계획 세우기라는 신박한 방법에 대해 두 분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방학 때 아이와 함께 이 계획표를 함께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 루돌프가 썰매를 끌고 산타 할배가 바빠지는 밤, 그런 밤 모두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밤. 물론 나도 따뜻해. 내 작업실 난방이 잘 되거든. 누구는 조금 더 쌀쌀해지는 밤.